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우선은 본부장님과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다양한 소식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외신 뉴스 이제 속보로 보기 전에 저랑 같이 암호화폐 시장 살펴보고 가시도록 할게요. 저희가 주말에 지난 금요일에 트럼프 밈코인이 업비트에 상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상장 빔이 좀 있었습니다. 15% 정도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적인 시세부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거기 한번 볼게요. 오피셜 트럼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한국 시장에 상장을 했다고 이제 글로벌 증시에 보신 바와 같이 영향력은 크게 없었습니다. 이게 한국 시장에서만 좀 상장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피셜 트럼프가 크게 영향력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국내에서 이제 거래됐을 때는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좀 올라서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좀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제 지인은 그 거래소로 이제 이동을 시켰더라고요. 바이비트에서 이제 업비트로 이동을 시켜서 어느 정도 이제 손실폭을 만회했다 이런 후기도 들어오긴 했었는데 일단 최근에 전반적으로 밈코인이 조금 하락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페페코인도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시바이누 코인도 하락을 했고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그리고 도지코인도 이렇게 3%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서 솔라나 코인이 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솔라나라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밈코인들이 발행이 된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 밈코인 하락과 밈코인 상승 그리고 솔라나와의 연결고리 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시장에는 여전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솔라나가 엄청 큰 악재가 있었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고 사실 요즘에 시장이 조금 심심한 편이에요. 크게 이제 뭐 뉴스가 이렇다 할 뉴스가 좀 없는 편이고 대부분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뉴스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조용하기는 해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강세장 끝났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요. 오늘 크립토컨트의 한 온체인 분석가가 강세장 마감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크립토컨트 안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인사이트를 공유를 하는데 제가 오늘 사실 자료로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그 자료 온체인 지표 가져오진 않았거든요. 내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일단 예전 강세장도 크립토컨트가 맞춘 적이 있긴 있었어요. 지금 이제 강세장 끝난 것 같다. 요거를 한 번 맞췄던 적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크립토컨트 측에서 지금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좀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뭐 시장에 어느 정도 조정이 올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시선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는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차차 저랑 또 윤곽이 나오면은 나누어 보도록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는 비트코인이 조금 오르기는 했었거든요. 같이 한번 차트 볼게요. 주말 사이에는 살짝 이렇게 올라주기는 했었는데 지금 다시 그 상승분이 조금 반납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그래도 97K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우리가 한국 증시 개장을 하면서 뉴욕은 이제 뉴욕도 쉬었으니까 그리고 오늘 뉴욕 증시가 또 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을지 없을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또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알트코인으로 수급 언제 들어오나 이런 것도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마켓캡이라고 해서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도 1% 가량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포탐욕 지수는 38 나타내고 있고 지금 뭐 테더 쪽으로 조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미국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관해서 이제 법안을 빨리 가속화시킬 예정인데 테더의 이 부분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도 커뮤니티에서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테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XRP의 시가총액 아래로 좀 나와 있고 아직까지 이제 두 개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또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는 그런 시가총액 순이기 때문에 같이 저랑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의외로 트론이랑 카르다노 에이다가 좀 선방을 해주고 있고요. 에이다는 이제 그 ETF 신청 이야기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강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그래도 성적표가 일주일 기준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16%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양호한 성적표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스텔라 코인도 이제 일주일 기준의 성적표는 좋습니다.
이더리움 좀 아쉽죠, 여전히. XRP는 일주일 기준으로는 11%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랑 뉴스 하나하나 팔로우 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좀 SEC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 요거는 이제 같이 좀 깊이 있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또 저희 실시간으로 댓글도 또 남겨주고 계신데 한번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이제 SEC가 투자자 보호와 규제 우선주의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투자자 자문위원회에 새로운 위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SEC 같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해서 투자자 보호라든지 증권 시장의 무결성 그리고 전략과 수수료 구조 등에 관한 조언을 받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행보 자체가 뭐 시장의 소리를 좀 듣겠다는 걸로 저는 좀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조 바이든 행정부 때는 어떤 그 규제를 넘느냐 안 넘느냐 그리고 이제 크립토가 증권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규제 관할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들으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를 대변할 그런 위인들을 좀 모집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나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좀 잘 봤다고 느낀 게 제가 얼마 전에 크립토 컨퍼런스를 갔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놀랐던 게 그 연령대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저는 이제 코인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그냥 좀 젊은 분들이거나 이제 30대 분들이나 40대 분들이 요즘에도 또 막 젊은 청춘이다 막 이러니까 그런 분들이실 줄 알았는데 정말 이제 더 저희 아버지뻘 되시는 분들까지도 크립토 이제 컨퍼런스에 오셔서 직접 강연도 들으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정말 연령대가 너무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게 약간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시장을 장담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대중화가 되어 가는 게 맞나 보다. 그 연령대도 굉장히 되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다양하네. 이렇게 많이 바라보게 됐었고 저는 그분들의 그 뭔가 열정에 찬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SEC 같은 경우에도 고령 투자자의 이익보를 할 위인을 이제 위원을 선정할 방침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투자 목소리를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 투자 쪽에 관해서 깊은 이해도 그리고 높은 도덕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SEC가 지금 조금씩 행보가 달라지는 게 지금 소송 관련해서도 계속 중단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바이낸스 것도 전해주셨지만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암호화폐 업계들이랑 소송했던 부분들도 지금 중단 국면에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XRP 기대감이 이제 생기기도 하긴 했었는데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XEC의 행보가 확실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크 웨다도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투자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SEC의 핵심 임무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역할을 명확히 명시를 해야 합니다. 저도 지원을 하고 싶은데 저는 안 받아줄 것 같아서 지원은 못할 것 같고요. 한번 이 관련한 뉴스들 보시면서 SEC의 스탠스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앞서서도 이 뉴스를 해석을 해드렸지만은 이제 기존의 강경한 암호화폐 규제보다는 유연한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조금 크립토에 관해서 좀 말랑말랑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업계에 포착이 되고 있는데 뭐 이렇다고 해서 뭐 가격이 뭐 막 상승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법인 계좌를 이제 점진적인 허용 로드맵을 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크립토가 이제 주류로 들어오는 그 과정과 과도기에 우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이제 크립토가 정말 사라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그 과도기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지금의 시점도 저는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또 저랑 계속 같이 나누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하락하면은 너네 회사도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나는 계속 비트코인 살 것이다 이런 이제 강경한 태도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미국 12개 주가요. 3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스트래티지 지금은 이제 스트래티지로 바뀌었죠.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계금 쪽 연금 기금이 가장 많은 스트래티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 기관들 중에서도. 근데 요거는 제가 예전에 국민연금 관련해서 이제 논문을 쓰려고 준비를 하다가
그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수익을 좀 냈었거든요. 운용 기금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이제 비트코인 이제 미국에서는 현물로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지만 요렇게 또 관련 주식을 구입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구입하는 경우도. 그래서 캘리포니아 교사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각각 285만 5,785주, 26만 4,713주를 보유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 쪽 주식도 보유 중이라서 이게 이제 뭐 비트코인 쪽에 관한 간접 투자의 영향력들도 시장에 계속 있다. 고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주말 사이에 좀 나왔던 거예요. 바로 이제 간밤에 나왔던 건 아니고요. 그 우리가 13F라고 하는 SEC에서 증권 신고서라는 보고서를 내거든요. 근데 이제 SEC 측에서 이제 증권 신고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서울경제 TV인데 서울경제 TV가 포트폴리오에 뭐 금을 어느 정도 매입을 했고 뭐 삼성전자 주식은 어느 정도 매입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분기별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보고서에서 지금 그 JP 모건이 JP 모건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 투자를 늘렸고 모건 스탠리가 이더리움을 2,000배나 더 물량을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사실 JP 모건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JP 모건 제이미 다이머는 아직도 암호화폐를 약간 스캠의 그 모습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런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 투자를 3억 달러로 이렇게 늘렸다라고 현재 나와 있고요. 그리고 JP 모건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도 비트코인 ETF가 아니라 이더리움 ETF 피델리티 거를 물량을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목록에 이렇게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제 문서도 제가 보고 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대형 은행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이제 그런 경우의 수가 늘어가고 있는 게 실제로 이제 수치적으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ETF, 현물 ETF에 관한 수요가 높아지는 거는 현물 시장에 무조건 긍정적일까?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그 거래소 리스크가 있잖아요. 암호화폐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을 직접 매입하기보다는 현물 ETF를 매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의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시장에는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현물 ETF의 수요 증가는 현물 쪽의 수요 증가와도 일치가 된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그만큼 이 자산에 관심이 많고 이 자산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니까요. 이제 물론 시간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이야기들의 이제 핵심은 미국에 있는 대형 은행 중에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 모두 다 비트코인 관련한 투자, 그리고 심지어 모건 스탠리는 이더리움 ETF를 대량으로 좀 매입했던 게 확인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왔다라는 거예요. 보고서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기관의 수급에 관해서는 이제 계속되는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앞서서 SEC 이야기를 해주면서 같이 다룰까 했었는데요. SEC가 코인베이스 쪽에 관한 항소에 대한 답변 기한을 2주 연장받은 데 이어서 최근에 추가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SEC랑 코인베이스도 소송 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코인베이스가 항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항소에 대해서 답변 기한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SEC가 연장을 했어요. 근데 그 연장을 했던 부분이 또 기한이 되니까 거기에 또 추가 연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송에 관한 진행 속도가 굉장히 짧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 이번 규제 검토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디지털 자산 정책 기조에 따른 SEC의 규제 방향 변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앞서서 자문위원회도 구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암호화폐 업계들이랑 소송 중인 부분에 관해서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직 정확한 이제 앞으로의 크립토 시장에 관한 스탠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SEC 입장에서도 뭔가 이 소송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경우의 수가 많은 거예요. 기존에 뭐 적용했던 잣대를 그대로 적용을 했었을 때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기조가 바뀌었을 때 또 그게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SEC 측에서는 크립토 업계들에 관한 모든 소송은 약간 일시 중단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앞으로 조금 더 규제적으로 풀리겠다라는 기대감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 기사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기사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사실 그
금과 비트코인을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 자산 차트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근데 이제 2022년도랑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까지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게 상관계 수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07, 06 그리고 065 요런 숫자는 1이라는 게 딱 도달을 하게 되면 완전한 상관관계예요. 근데 이제 그만큼 많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75%, 뭐 69%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최근에 음의 상관관계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크립토 투자자분들에게는 비트코인이 과연 디지털 자산일까? 그럼 금이랑 같은 자산 동향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금이 너무 압도적으로 월등하게 이제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금 가격과 비트코인 추이를 보면은 또 요런 결과가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크립토를 디지털 금으로 볼 수 있을까에 관해서 좀 흔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의 원리, 채굴 뭐 2,100만 개만 발행된다. 요런 공급의 제한성을 보시면은 이제 시간은 걸리더라도 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기존 참여자들의 입장이라면, 최근의 추이는 이제 너무 역상관관계를 나타내니까 이제 그 부분에 관한 우려감들도 좀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 이야기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본부장님께 토스에서 또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들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 하세요. 늘 저한테 항상 짧다고 하시는데 네. 한번 시간을 되돌려 보십시오. 15분밖에 안 하시는데 20분씩 합니다, 저. 네. 네. 15분밖에 안 하시는데 약간 시간이 빨리 가시나 봐요. 제가 네. 브리핑을 하면은 네. 되게 이제 빨리 네. 가시나 봐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그죠? 좀 더 길게 해주세요. 네. 항상 25분. 길게 합니다. 오늘 저녁에 원래 장이 열리는 걸 기대하신 분이 계실 텐데 오늘 장이 안 열립니다. 맞아요. 네, 프레지던트 데이라고 해서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는 분도 안타깝게 안 열리니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헤드라인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말에 많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들은 뭐 다른 걸로 보시고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머스크 리스크가 여전히 좀 있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 워렌 버핏이 자산 13F 보고서를 잠깐 내놨습니다. 저도 아까 13F 보고서 언급했는데 예, 잠깐 뭐 통했네요, 예, 본부장님. 13F 보고서가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네. 드리고요. 그다음에 언론 보장 오픈 AI를 좀 언컨선트라고 해서 이제 좀 더 넓게 보여주는 것들하고 애플 비전 프로가 좀 달라지는 부분. 애플 비전 프로가 곧 나올 건데요. 비전 프로가 사실은 이게 좀 생각보다 잘 안 팔렸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비전 프로가 좀 달라진다는 거.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제 하면서 AI 기능이 좀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록이 이제 18일 날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시에 이제 공개됐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이제 머스크의 전략 중에 하나인데 오픈 AI를 안 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약간 블러핑이었던 것 같아요. 그록 3를 홍보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고도 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러고 남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전혀 살 생각이 없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런 살 생각이 없었고요. 그록 3 홍보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마케팅 수단이었는데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샘 올드만까지 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월드 디즈니 캡틴 아메리카가 3일 동안 1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평을 받았어요. 아주 재미없다 혹평을 받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예, 캡틴 아메리카가 캡틴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평점이 너무 낮았어요. 너무 낮아서 볼 생각이 없을 줄 알았는데 북미 지역에서 진짜 1억 달러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좀 잠깐 해드리려고 월트 디즈니가 주가가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주가를 좀 유심히 볼 생각이었는데 브레시트 돼가지고 주가가 네. 쉬어서 이제 되는데 이 얘기 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자, 근데 더 웃긴 건 워싱턴 포스트지가 머스크 반대 광고를 안 실기로 했습니다. 더 힐에 나온 더 힐이라는 건 우리나라 또 미디어 오늘 같은 그런 잡지인데요. 그런 신문인데 더 힐에 나온 신문인데요.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이 머스크 리스크를 안 지겠다고 해서 이게 사실 한 10만 달러 정도 되는 광고인데 이걸 안 실겠다고 했어요. 예, 이런 부분 안 실겠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왜 안 실겠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광고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누가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와 도지의 그 행보를 막을 것인가? 왜냐하면 최근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10,000명을 잘라냈거든요. 직원, 공무원.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미국도 이제 이런 공무원 사회가 사실은 고용이 좀 보장되는 사회인데
뭐 그 인턴 6개월밖에 안 된 인턴들까지도 바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고용이 되게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보시면 물론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그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뭐 사실 기술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에 기대감이 있긴 있었는데 주가가 그래도 어쨌든 한 $100 후반대에서 이제 $400 후반대까지 뛰었거든요. 거의 3배 가까이 뛰었는데 지금 $350대라고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게 사실은 이제 머스크 리스크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리스크가 너무 큰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리스크가 좀 있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ABC 방송에서 이제 머스크 리스크에 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경영진에 대해서 우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머스크가 사실은 너무 정치적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면 머스크하고 또 반대편에 있는 메타 제가 늘 메타 얘기하지 메타 사실 좀 유심히 보십시오. 제가 방송에는 얘기를 못 하는데 이 유튜브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메타 정말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메타는 사실은 메타의 그 CEO는 학습 능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저크버그는 학습 능력이 정말 뛰어나고 변주에 능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페이스북을 여러분들이 그 메타의 저커버거처럼 만들었다 생각하지만 아이디어를 그 쌍둥이 형제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그 싸움도 붙고 막 이랬는데 그 변주에 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인스타나 뭐 왓츠앱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메타를 키워왔는데 지금 머스크가 이제 그 트럼프랑 이제 합쳐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가를 띄우는 부분을 잘 유심히 보면서 잘 배워온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메타를 주가를 엄청나게 $500대에서 지금 거의 $700 후반대까지 뛰어왔습니다. 그 지금 20일 연속 상종가를 상승세를 기어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거 $1000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여력이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쪽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칩도 개발하죠. AI 쪽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죠. 라마가 지금 군사 쪽으로 쓰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또 로봇 쪽에도 지금 개발을 계속하고 있죠. 지금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메타는 이거를 딴 데 쓰지 않고 재투자를 합니다. 배당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이런 전략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옷 입을 시간이 아까워서 옷을 여러 벌 사는 CEO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런 거는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런 게 저커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CEO나 그런 CEO와 일론 머스크 같은 CEO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머스크는 이게 스타성은 좀 좋지만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좀 강합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정치적인 것들이 이제 화제도 불러일으키고 이제 스캔들이나 이런 거 화제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리스크도 강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정부 계약에서도 이제 이익을 주는 부분도 많지만 스캔들이 있어서 이게 언제 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페이스X가 이제 $180억 26조의 계약을 수주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게 또 스캔들에 휘말려서 또 언제 나무위타불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문제가 좀 있고요. 고객층이 최근에 계속 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랑 줄을 대려고 이제 계속 뭐 비자나 다른 쪽에서 계속 합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게 기술력 때문에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 끈이나 그다음에 지금 정부와의 관계, 그럼 도지나 이런 그런 관계나 부처의 관계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이지 트럼프와의 관계나 이런 인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이지 기술력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끊어지게 되면 바로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제가 볼 때 좀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머스크가 경영진에서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니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니면 그래서 경영을 할 거면 경영 아니면 정치를 할 거면 정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부분이 계속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둘 다 할 것 같긴 한데 본인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록 3에 대한 성공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에 18일 날 1시에 나오는 이 그록 3가 어떤 결과를 나올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뭐.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분기 13F에 대한 보고서인데요. 13F 공시 뭐 이제 우리 이지영 아나운서는 잘 아시겠지만 13F 보고서라는 게 이제 SEC 프롬 13이라고 이제 F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13F가 뭔지 좀 궁금해하실 수도 맞아요. 있어서 이제 잘 모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운용자산 네. 1억 달러 이상을 한 기관 투자자들이 분기마다 이제 주식 보고 내역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얘기할 때 13F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투자 기관 이제 해치 펀드나 이제 뮤추얼 펀드, 연기금들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 팔았는지를 알게끔 하는 겁니다. 이걸 꼭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해야 되고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워런 버핏에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나 여러분들도 잘 알고는 저는 요 분하고 성향이 좀 맞는 것 같은데 레이 달리오의 브릿지 워터 요게 저랑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이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분이 하는 것들이 좋아하고 브릿지 워터 하는 걸 좋아하고요. 우리 이지영 아나운서는 요 투자를 좀 좋아하는 블랙록 블랙록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블랙록도 이제 맞아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요런 여전히 애플 많고. 예, 요런 네. 대형 투자 기관들의 포트폴리오가 보통 13F에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는 거고요. 보통 공시를 어떤 것들을 하느냐라고 보통 보시면 최대 보유 종목들을 꼭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보유하는 종목을 하게 돼 있고요. 새롭게 어떤 것들을 샀느냐 이런 것도 하게 돼 있습니다. 신규 투자 종목이고요. 매도한 종목들.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하거나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줄이거나 완전히 정리한 지분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 지분의 변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 자산 규모들을 변화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걸 하게 되느냐?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는 게 너무나 시장에 변화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자본주의에서 이런 건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애플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지분 변화를 쭉 이렇게 공시하게 돼서 표로 이렇게 나타나서 들어가서 보시면 13홀딩스 히스토리라고 해서 쭉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냥 이거 저는 이제 들어가서 본 겁니다. 그래서 쭉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표로 차트로 나와 있고요. 들어가서 클릭만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막 만약에 이제 13F를 보시면 애플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51억 달러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매도를 많이 해서 11만 5천 주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한 종목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주식 매매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대규모로 많이 한 게 시티그룹입니다. 4,060만 주 정도를 이제 매각, 75% 정도를 매각했고요. 또 많이 한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1억 1,750만 주 정도를 매각했습니다. 지분율의 8.9%로 이제 줄어들었고요. 캐피탈 원도 많이 했습니다. 170만 주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20% 정도를 매각했고요. 뉴홀딩스라는 주식을 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했고 브라질 핀테크 뉴홀딩스입니다. 이게 핀테크 주식을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게 S&P 500 ETF 및 울트라 뷰티라는 주식을 또 이제 많이 했습니다. 뱅가드 관련된 주식입니다. 그다음에 유지한 건 뭐냐면 애플 주식을 이제 전혀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억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많이 갖고 계시죠? 포트폴리오 중에 이제 28% 정도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751억 달러 돈 많이 갖고 계시네요. 갖고 계시고요. 그분 그런 거야 뭐 다 알죠. 네네. 신규로 매수한 건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콘스텔리션 브랜즈라고 이제 12억 4천만 달러 정도로 신규로 매수했고요. 지분을 확대한 건 이분 피자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도미노 피자를 신규로 또 확대하셨고 이제 시리우스 XM이라고 지분을 확대하셨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고 이제 요거를 지분을 확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지분을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애플은 유지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분이 이제 큰 틀에서는 은행을 좀 줄였다라는 게 이제 여전히 애플은 많이 갖고 계신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애플이 안정적으로 이제 이분 애플 좋아하신다는 얘기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계속 갖고 계시고 은행이 앞으로 이렇게 워렌 버핏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이제 은행은 이제 약간 그런 것 같고 도미노 피자는 안정적이다. 도미노 피자는 잘 팔린다라고 이분은 원래 피자를 좋아하세요. 제가 예전부터 보면 피자 주식을 계속 사시더라고요. 웃기네요 뭔가. 아니 이분은 피자를 원래 좋아하세요. 내가 예전부터 보면 피자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도미노 피자를 좋아하세요. 다른 피자는 안 사시더라고요. 예전부터 도미노 피자 주식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식사하실 때도 우리 이분이 이제 그 현인가에 해서 자기 식사권을 파시잖아요. 네 알아요. 그때도 피자를 꼭 드세요. 어...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유명하세요. 그래서 그때 도미노 피자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피자 꼭 드시더라고요. 와인하고 피자는 꼭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유명하십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픈 AI가 이제 언론 보장을 이제 이거 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사가 이제 최근에 나서 이제 잠깐 제가 나온 거고요. 이거 좀 이 기사가 잠깐 났습니다. 이게 이제 기사가 잠깐 제목을 나와서 이제 제가 핫하게 나온 거라서 이제 제가 나온 거고요. 뭐 기사가 짧게 나와서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짧게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원래 이제 이 부분 되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검열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상권이나 이런 부분도 약간 줄이고 그다음에 언론의 뭐 말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줄이고 검열을 좀 하는 편입니다. 챗GPT가 이런 부분 하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제 오픈 AI나 이제 이 어떤 요 AI 부분에서 이제 딥시크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딥시크가 요 부분에서는 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언론에 관한 부분을 좀 약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부분에 여기를 차별화하기 위한 게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차별화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 AI 쪽에 딥시크를 막 공격하는 데가 있어요. 엔트로픽이나 뭐 오픈 AI나 뭐 구글이나 이런 데를 막 공격해요. 근데 반면 MS나 이런 데는 막 이런 데 칭찬해요. 이게 서로가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서로가 빅테크 중에서도 오픈 AI나 이런 데 뭐 다른 데서 구글이나 이런 데 공격하는 반면에 MS는 막 칭찬해요. 아, 좋은 프로그램이다. 막 이렇게 막 칭찬해요. 서로가 이해관계가 없으면 칭찬해요. 웃기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으면 이런 데가 칭찬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면 막 공격을 해요. 뭐 보안 문제. 근데 저는 중국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구태의연해요. 보안 문제 말고는 공격할 게 없나 봐요. 그렇죠. 네. 다 보안 문제가 제일 1순위예요. 제일 명분이 좋죠.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보안 문제예요. 음. TSMC도 보안 문제, 그게 이쪽도 제일 보안 명분 문제. 좋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이런 걸로 공격하고 나머지 공격할 걸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언제적 지금 이게 이 언제적 이 70년대 80년대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념의 문제 이거. 없어요. 그쵸 없어요. 왜냐면 기술을 너무 빠르게 쫓아오는 면도 네. 있으니까. 예. 정보 검열 보안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예. 또 의약품에서도 그렇게 하고. 아니 우리 정보를 빼간다 이런 건데 네, 사실은 그렇게 하는 사실은 거죠. 구글이 사실 더 많이 빼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근데 이제 그분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를 위해서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살아나지 예. 못하게 하는. 예, 그런 거죠. 사다리 걷어차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취할 이득을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거기서 취할 이득, 우리나라가 취할 이득이 뭔지를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IT가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IT들이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IT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AI가 너무 지금 아직 걸음마 단계라 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IT가 빨리 중국이나 이런 데를 따라잡고 좀 앞서 나가서 아시아에서라도 좀 군주로 이렇게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처럼 아시아에서 좀 맨 앞에 아래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가 AI 기능을 통합합니다. 사실 이제 그 전까지는 약간 뭐랄까 좀 너무 좀 약간 쓰기가 좀 그랬어요. 저는 사실 이거 처음에 써봤는데요. 사가지고 제가 좀 이거 바로 당근에 팔았어요. 너무 좀 아니어가지고. 당근 온도 높으시잖아요. 저 99, 네. 99도입니다. 너무 좀 아니어서 팔았습니다. 조금 안 좋아 팔았습니다. 이제. 예. 이거 처음에 샀는데 애플 거에 실망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애플 인텔리전스를 이번에 이제 AI를 이제 강화한다고 합니다. 비전 프로에는 이제 이걸 인텔리전스를 이제 4월에 나오는데 요 부분을 좀 강조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제대로 이제 하겠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블룸버그에 나온 거라 사실 블룸버그 기자가 쓴 거라서 이제 단독으로 나온 기사라 비전 프로에 업데이트할 예정인데 이제 여기에 AI 기능과 앱을 새로 3D 이미지하고 파노라마를 해서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됩니다. 애플은 완벽하지 않으면 선보이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뭔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타 테스트 이번 주에 이제 해서 이제 할 생각이라고 하고요. 새로 AI 기능이 라이트 툴하고 젠모지라는 새로운 기능을 좀 넣을 건가 봅니다. 이미지 플레이 라운드라는 기대가 큽니다, 사실 저. 그래서 이제 시리의 큰 변화는 없어서 뭐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나머지 기능, 앱이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생각이 좀 생태계를 강화할 생각이라고 하고 3D가 어떻게 할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3D 이렇게 해서 좀 게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3차 이게 약간 이게 3D가 어떤 구현이 좀 가능할지 요게 좀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라 그 전까지 이제 메타랑 이런 쪽이랑 이제 경쟁을 어떻게 할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가 사실은 많이 발전했거든요. 메타 글래스가 네. 클래스 그거 예. 그래서 구글 글래스도 그렇고 메타 글래스가 상당히 많이 발전해서 최근에 뭐 이 메타 글래스로 사실은 뭔가 범죄를 저질 정도로 많이 발전할 정도로 이제 그래서 이제 애플이 사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애플 비전 프로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선보일지 사실은 몇 달 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기대가 좀 큽니다. 예, 그래서 빨리 좀 나와서 저를 좀 기쁘게 해줬으면 당근은 이제 안 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다음 소식. 머스크 그룹3인데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네. 머스크가 이제 X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맨날 머스크는 사실 이거 제가 보면서 틱톡을 못 쓰겠다. 하지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올리겠어요? 자기가 영상도 만들 줄은 모를 텐데 영상을 만들어서 막 자기가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왜 그러지? 뭐 얘기하면 이런 느낌이 안 날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 안 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데모 어쩌고 이렇게 뭐 이렇게 예? 얘기하겠어요? 뭐 비호감인데 안 그래도 비호감인데 이렇게 쓰면 비호감이 더 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오른쪽 포브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록이 이제 뭐 이렇게 뭐 똑똑하고 무섭고 스퀘어들 이 제목이 좀 그렇더라고요. 전 포브스에 나와서 좀 그랬는데 일론 머스크의 뭐 이 무섭도록 똑똑한 그록3 당신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 무엇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것들은 이제 잠깐 좀 이게 이제 내일 나올 거라서 이제 내일 1시에 나올 거라서 오후 1시에 나올 거라서 오늘 밤에 또 안 나올 거라서 제가 궁금해서 이제 여기 포브스에 나온 걸 잠깐 좀 정리한 걸 여러분에게 먼저 제가 좀 정리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페이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 이게 사실 엄청난 금액을 주고 이제 오픈 AI를 자기가 사겠다고 막 블러핑을 했잖아요. 안 팔 줄 알았지만. 근데 거기 또 이제 샘 올드먼이 막 부럭 화를 내면서 또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안 팔겠다고 그러면서 뭐 또 어디 가서 뭐 파리 가서 또 막 대응을 하면서 뭐 인터뷰를 엄청나게 또 세게 했더라고요. 뭐 이거 안 팔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뭐 이 언론들은 거기다 또 덩달아서 막 또 뭐 난리를 피고 뭐 이유를 대면서 이래서 안 팔겠다 뭐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오픈의 X를 또 그 10분의 1 가격을 또 제시를 하고 또 난리도 아니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게 다 수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록3를 내기 위한 마케팅의 어떤 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많은 것들이 제가 볼 때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이런 어떤 약간 블러핑을 하기 위한 왜냐하면 이걸 쭉 이렇게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이제 슈퍼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그록3가 이제 10배 정도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 전인가 뭐 한 달 전인가 이게 펀딩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관련해서 이제 돈을 세게 좀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가 국부 펀드인가에서 얼마 전에 돈을 좀 세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랍 쪽에 한 몇십억 달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슈퍼컴퓨터 엔비디아의 블랙웨어를 좀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클라우드에 해서 슈퍼컴퓨터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걸로 뭘 만든다고 했어요. 기억납니다. 네,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엔비디아를 H100 GPU를 10만 개를 샀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요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딱 이제 해서 이제 그래서 그록2는 제가 볼 때 아주 제가 볼 때 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학습을 엄청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에서는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합성 데이터를 해서 이제 다양한 시뮬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본인이 챗 GPT-4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근데 워낙 그렇게 세게 예, 얘기하시는 원래 세게 얘기하고 우리 지금 봤죠? 저희 그때 믿을 수가 없죠. 로보택시 나고 봤죠? 예. 그 뒤에서 사람이 운전하고 있다는 설도 있어요. 예.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사람이 걸어서 운전할지도 몰라요. 약간 그냥 콘서트 하고 싶으신가? 약간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 피드백 루프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문맥적 훈련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이분 얘기는 오픈 AI 챗 GPT나 뭐 구글의 뭐 제미나이보다 복잡한 추론 작업을 훨씬 더 잘한다는 얘기도 있고 환각 잘못된 응답이라고 하거든요. 요 감소가 있고 논리적 지능이 더 뛰어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동부 시간으로 이제 2월 17일 오후 3시라고 얘기해 서부 시간이고요. 한국 시간으로 이제 1시 아까 얘기했던 자기 말로는 그록3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AI라고 뭐 말은 정말 잘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제 50억 달러 델 테크놀로지로 50억 달러 서버 계약을 뭐 추진하고 있다가 추진입니다. 뭐 계약한 건 아닙니다. 언론 플레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AI 데이터 센터 테네시주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120억 달러 투자 유치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은 이제 오픈 AI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자기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자기가 이제 뭐라 그러지 본인이 이게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자기가 손을 떼지 말았어야 된다. 그걸 이제 팔지 말았어야 된다. 지분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미련이 계속 남는 거죠. 예, 미련이 남는 네. 거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처럼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 팔았던 뭐 핀테크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안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오픈 AI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던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자기가 또 X를 만들면 요거를 넘어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던 거예요. 샘 올드먼을 무시했던 거죠. 이 친구가 이렇게 똑똑할 줄 몰랐던 거죠. 네, 그랬던 것 같고 MS가 또 거기 같이 있을 줄 몰랐던 거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된 것 뭐 같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우리가 결과 나오고 좀 다루면 또 그렇죠. 재밌을 이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네. 바로 1시기 때문에 네. 제가 빨리 모아서 네, 여러분들에게 내일 한번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예, 이거 지금 뭐 네. 해봤자 지금 프리뷰에 프리뷰 해봤자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내일이 중요할 것 네, 같아요. 내일 하시죠. 네. 예, 넘어가시죠. 네. 자, 캡틴 아메리카, 캡틴 월드요 왼쪽입니다. 보시면 이제 박스 오피스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2025년도 가장 큰 데뷔를 했다. 예, 브레이브 뉴 시리즈, 요 용감한 시리즈 중에 가장 돈 막 나오고 있죠. 예, 역대 최저 평점에도 불구하고 MCU 중에 가장 낮은 중에 가장 큰 액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1억 달러 매출을 올렸고요. 대통령 날 오늘 기준으로 하면 1억 달러 돌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 4위 기록이라고 합니다. 요 대통령 날 연휴 흥행 기록을 하면요. 블랙팬서, 데드풀, 앤트맨 와스풀 다음으로 이제 요 기록이라고 하고요. 이게 상당히 높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점이 100분의 43점이라고 합니다. 4.3이 4.3. 엄청 안 좋네요. 엄청 안 좋습니다. 엄청 안 좋습니다. 이게 뭐 사실 뭐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역대 엄청 낮군요. 네. 예. 캡틴 아메리카 43이고 앤트맨 와스프가 48이고요. 마블스가 50점이고 정말 낮은 점수입니다. 이게 지금 뭐 이거보다 낮은 점수를 찾을 수가 없네요. 최근에 보니까 MCU 최하위 중에 가장 낮네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영화 중에 1억 달러 중에 이거보다 낮은 드라마가 없네요. 아이언맨이 57, 아이언맨 2가 57이고요. 토르 러브 앤 썬더가 57이고요. 토르가 57입니다. 네. 이거보다 낮은 점수가 없는데요? 엄청 재미없나 봐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나요? 볼 영화가 없는 건가요? 볼 영화가 없어요. 그 뭐 없어서 그렇겠죠. 아니 근데 이렇게 1억 달러나 벌 수 있을까요? 뭐 글쎄요 뭐 팬들 반응도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긍정적인 입소문 없이 장기적 흥행 성공이 더 어려울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오는데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참 신기하네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이 MCU 평점이 이렇게 낮은데 매출이 이렇게 높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진짜. 와. 1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아닙니까? 1조? 1조가 넘는다. 사람들이 히어로를 기다렸나 봐요. 그냥 네. 보고 이제 아니 이게 역대 대통령이나 연휴 매출 중에 4위래요. 4위. 신기하네. 제가 한번 보고 알려드릴게요. 아니 블랙팬서 재밌지 않으셨어요? 저 재밌게 봤어요. 데드풀 재밌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주말에 볼 거라서 네. 네. 보고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리뷰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리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이 참 신기하네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입니까? 알겠습니다. 네. 재밌게 시간 가는지 모르게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좀 재미있으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코인 랩소디는요. 저희 여기서 그럼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